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브리핑입니다.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화염과 분노, 즉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유례 없는 초강경 발언을 한 데 이어서 미국의 핵무기의 강력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트윗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핵무기의 힘을 과시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에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명령은 우리의 핵무기를 개조하고 현대화하는 것이었다며 이를 통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썼습니다. 이어 바라건대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할 필요는 결코 없겠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닐 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별다른 설명을 달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는 어제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북 핵 공격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핵능력 강화를 위해 행정명령으로 핵태세 재검토를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8년마다 발간되는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핵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핵능력이 강화됐다고 자랑했지만 벤 로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즈 전 부보좌관은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우리의 핵무기를 바꿨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하다며 그의 거짓말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차관과 합동참모본부 차장의 공동 주도로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쯤에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각 주정부가 독자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친연방정부 성향의 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발을 맞추기도 하고 또는 연방정부의 반기를 들며 이민자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전국 42개 주의회는 지난해보다 2배나 많은 133개의 새로운 이민 관련 주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정책에 맞서는 주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연방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주법을 만드는 주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힐은 각 주들이 제각각 이민 관련 주법들을 제정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 데니스 네바다주 상원 의원은 주 의회들이 저마다 독자적인 해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6개 주들은 이민자 보호와 관련된 주법을 제정해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반기를 든 반면 조지아, 텍사스, 인디애나, 미시시피 주 등은 연방정부 정책에 발을 맞췄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억제 정책에 대해서도 콜로라도 주 의회는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 예산을 새롭게 배정하도록 하는 새 법을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난민 지원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사우스 다코타주는 주정부 복지기관이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 협력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초점이 불법 체류자 단속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주 단속으로 옮겨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급습을 통한 고용주 단속이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고용주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IC의 토머스 호만 국장 대행은 최근 텍사스 지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불법 체류 신분임을 알고서도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직장 급습 이민 단속 작전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과 관련해 잇따라 초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호만 국장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고용주 단속 작전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불체자를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주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강도 높은 고용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2016 회계년도 이민 당국에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고용주는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호만국장 대행은 지난 2일 한 행사에 참석해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불체자도 이민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ICE는 지난 6개월간 전국에서 총 6만 6천여 명을 체포했으며 최근 2차 국경 수호자 작전을 통해서도 불체자 650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 중 70% 이상이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8일 뉴욕주 상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이번 15일 뉴욕 한인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직접 전달될 계획입니다. 뉴욕주 상원에서는 지난 2012년 롱아일랜드 아이젠하워 박내 참전용사 기념원에 건립된 위안부 추모비의 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1930년대 세계 2차 대전 당시 20만 명가량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는 무자비한 인권 범죄를 알리고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게 됐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의회는 2007년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 시인과 사과 등을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2015년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830만 달러를 지불하고 공식 사과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그동안의 경과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한미공공정책위원회와 시민참여센터, 커퍼버그 홀로코스트 센터 등에 전달됐습니다. 특히 법안을 상정한 일레인 필립스 의원은 오는 15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개최되는 광복절 72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이 결의안을 뉴욕 한인회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결의안은 롱아일랜드 놀스 햄스테드를 지역구로 둔 필립스 주 상원 의원이 상정했으며 지난 6월 8일 채택됐습니다. 혈세, 국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혈세를 흥청망청 쓰면 비리입니다. 코리아 센터 신축과 관련해 예산 낭비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500억 원이 넘는 돈을 특정 단체에 퍼주기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관리 감독 기능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뉴욕 한국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센터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리아 센터 신축 사업은 엠트랙 지하 노선 문제로 인해 9년째 건축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지 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등 총 451억 원의 정부 예산이 낭비됐고 문체부는 착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교부했으며 특히 자체 성과 보고서에서 센터 건립의 목표 달성률을 100%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 의원은 관리 감독이 어려운 해외 소재 정부 기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5년 12월 문체부는 미술특별전 등 한국실 전시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맨해튼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100만 달러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문화 홍보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뉴욕시 재정국이 뉴욕 한인회가 요청한 등기 취소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등기를 취소했습니다. 한인회는 앞으로 회관에 대한 등기 시도가 있을 경우 한인회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부동산 업체 이스트앤 캐피털 파이낸스사가 지난 2월 1일 뉴욕 한인회관에 대한 장기 리스 거래를 등기한 것에 대한 취소 처분이 지난 4일 내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달 리스권 등기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법률적인 대응을 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이 등기를 터미네이트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 또다시 이러한 사행위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얼럿 시스템까지 등록을 하였습니다.
한의회는 그동안 법률적인 검토를 한 결과 소송을 통한 대응보다 계약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뉴욕시 재정국 산하 등기국에 등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2015년 4월 15일은 계약 당사자인 민승기 전 회장이 탄핵을 당해 이미 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의회는 앞으로도 민승기 전 회장이 체결한 회관 장기 리스는 뉴욕 한의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99년 리스는 우리가 회장이 아닐 때 그 민승기 씨가 개인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장은 저니까 그 딜은 저희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이 저희 변호사님의 그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뉴욕 한의회는 지난주 민승기 전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착복한 약 30만 달러에 달하는 한의회 재정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회관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자 사회에서 정부 제공 공공 혜택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가입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4,149만 6,2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에는 이보다 120만 명이나 더 많은 4,269만 1,36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달 사이 120만 명이 급감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매년 평균 3%씩 더 감소하면서 2010년 이래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경우 이민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입니다. 원칙적으로 불체 신분일 경우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만 미국 태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일 경우 미성년 자녀는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의 정보가 보고되기 때문에 일부 불체 이민자들은 푸스탬프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연방정부가 18에서 49세에 노동 가능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 의무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립 의지 없이 공공 혜택에만 의존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일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장애인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방 또는 차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민자들은 푸스탬프 자격이 되는데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자격이 충분한 노인이 정보가 부족해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니어 센터에서도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8일 시니어 센터에서도 저소득층 식품 지원 스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시정부는 자격이 되는 노인들이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에도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본인 혼자 신청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스냅 프로그램은 월 소득이 1,736달러 이하인 부부의 경우 357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120일 이후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우버 등과 같은 차량 공유 업체 기사에 팁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과 학교 및 공원 인근 건널목 카운트다운, 보행자 신호 등 의무 설치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외 모든 운동시설에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도록 한 조례안과 미니미터 설치 10일 전 통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도 서명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노인을 타겟으로 한 범죄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노인들에게 알람 장치가 장착된 팔찌와 범죄 예방 전단지, 위조가 불가능한 펜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노인센터와 커뮤니티 센터 등지에서 잇따라 펼쳐지고 또 한인 노인센터 방문 캠페인도 9월 초부터는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인 어르신들도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 가급적 혼자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